안녕하세요. 오늘 좀 복잡하고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역사 논쟁입니다.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의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건 가짜다라고 말하는 책에 대해서 최고 역사기관의 수장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 하나가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논쟁의 뇌관을 건드린 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대통령의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논쟁의 무대 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당시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핵심 역사연구 기관을 이끄는 기관장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아주 짧은 문답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일권 발행인의 기사를 보면요, 당시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환단고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저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준의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이걸 아주 잘 계산된 날카로운 정치적 공격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통령의 질문이 왜 그렇게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사관을 가졌다고 평가받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물론 끔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나 사회 기반 시설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질문을 받은 박지영 이사장이 바로 이 논란적인 이론과 관련된 연구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비판점들을 좀 보세요. 박 이사장의 연구나 발언들이 일본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뉴라이트 학자 그룹인 교과서 포럼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녀가 이끄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장의 역사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책, 환단고기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까지 사회를 들썩이게 만드는 걸까요? 신화와 분노가 뒤섞인 책, 환단고기의 정체를 알아보죠. 환단고기는요,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911년 이후에 갑자기 등장했고 역사학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검증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기사의 저자는 이 책이 일제강점기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되찾자는 어떤 민족주의적 열망 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는 시선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건 현대에 만들어진 가짜책, 즉 위서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대적인 용어들도 막 섞여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제야사학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아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잃어버렸건 위대한 역사를 담은 진짜 고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이 바로 한국 사회의 역사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일권 발행인의 날카로운 분석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환단곡이라는 유사 역사를 인정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믿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을 무기 삼아서 박 이사장이 가진 식민사관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역사기관 전체에 퍼져 있는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 확장해서 바라봅니다. 일종의 실패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양 이사장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원장, 국사편찬위원회의 허동현 위원장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책임지는 3대 핵심 국가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뉴라이트 또는 교과서 포럼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이 단지 한쪽 정부에만 향하는 건 아닙니다. 기사는 과거 다른 성향의 정부 역시 역사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학술기관을 강화하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역사 담론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을 떠나서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역사, 신화, 그리고 책임. 만약에 환단곡이라는 책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 기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일권 발행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단고기가 아니다 라고요. 우리가 계속 환단고기는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에만 매몰되면 정말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죠. 주류 학계와 국가가 식민사관 같은 아픈 역사에 제대로 맞서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적인 역사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가 국민들의 마음속 상처나 자부심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텅 빈 공간을 환단고기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파고들게 되었다는 거죠. 네. 기사가 지적하는 대중이 역사적 신화에 끌리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적 역사의 실패. 공식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자부심과 위안을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신화에서라도 그것을 찾으려 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공적인 역사가 편향되어 보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결국 신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역사학자들만의 숙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과연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